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농부 미스터 허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은 누구나 키우기 쉽고 뭐 어느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오늘 키즈 작품은 농장에 갔다 피곤하다 먼지 먹는 피곤하다가 박스 안에도 흔들리지 않게 완충제를 신문지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충격이 많이 안 가해지게끔 최대한 꼼꼼히 포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이라는 판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도약 중인 정근 씨의 농장. 하우스 내부에는 싱그러운 초록빛 물결이 넘시거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고 했던가요? 멀리서야 그저 똑같은 초록 식물이지만 가까이 보면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만큼 이 많은 식물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요. 오랫동안 농사일을 해온 부모님이 관리를 도와주시니 한결 수월합니다. 제라늄가인데 봄에 제일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1년 내내 꽃이 펴요. 가격면에 대비해서 봄에 많이 찾는 꽃 중에 하나예요. 외환위기 이후 자의반 타의반 귀농했던 터라 농사 지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딱히 해결책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죠. 온라인이 과연 될까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저희는 농사만 짓기를 원했거든요. 과연 이게 생물인데 포장 가는 도중에 망가지지 않을까. 망가졌다 그러면 소비자에서 당연히 뭐 배상 들어오고 뭐 크레임이 걸려올 테니까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처음에 말리는 게 잘못됐던 정도로 대견하죠. 솔직히 우리 같은 못할 일을 아들은 가감하게 하니까. 자신만의 생각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엔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은 정근 씨를 믿습니다. 저 허브도 제가 하자 그래서 우린 처음에 하지 말자 그랬어. 이 지금 허브 파는 것도. 그런데 실제 허브가 효자 상품이 돼서 우리 집에서. 아버님은 왜 하지 말자고 했는데? 허브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한 번도 안 해봤고 했으니까 그거는 안 해본 걸 하지 말자 이지. 나는 그런데 쟤는 안 그렇더라고. 딱 보고 상황 봐가면서 잘 나가는 거 그걸 위주로 우리보다는 시야가 빠르더라니까. 젊어서 그런지. 아들을 믿고 생각을 바꾼 부모님 덕에 매출은 쑥쑥 올랐고요. 정근 씨 역시 든든한 부모님 덕에 신념대로 쭉쭉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농장의 식물 관리는 선배 농부인 부모님이 맡아주시니 정근 씨는 온라인 판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중요한데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인근 농장을 하나하나 방문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형! 여기 다육이 재배하는데요. 저기 아는 형님이 다육이 재배하시는 데인데 고양시에 또 다육이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인터넷에 판매하는데 주로 여기에서 물건 사다 팔고 있어요. 형, 아비유 3개. 이게 레드벨벳이지. 조이. 있네. 한 3개 줘. 그 콜로라타. 이거 튼튼해서 안 쓰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농장과 직거래를 하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식물을 보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올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올게요? 예, 그러니까 사올대가 군대가 많으니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데도 있고 뭐 어떤 데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는데
품목은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택배비를 한번 부과되면서 한 번에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뭐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품목은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품목이 다양한 만큼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죠. 농가별로 하나하나 다니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직접 자신의 눈으로 검수하고 싱싱한 식물들만 들여오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엄마가 하신 말이 더 이상 일 벌리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다육이가 진짜 이게 뭐 직접 생산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매출은 수직상승하긴 했지만 그래서 삶이 더 나아졌냐고 묻는다면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정근 씨는 지금 5년 후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는 정근 씨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새롭게 계획하는 일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체험하고 판매장 하려고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좀 높게 지었어요. 지금 고가 한 4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나무 같은 거 심고 좀 와서 구경하고 하실 수 있게. 네. 청년 창업농으로서 자리를 잡는 데에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신청하고 또 선정되기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도전해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6개, 12개, 그리고 테이블이 17개가 들어가네요. 처음에 계산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딱 어떻게 효율적으로 딱 배치를 할지 최대한 좀 동선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좀 짜놔야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뭐 이런 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사실 막 고민이 많네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이 제일 좋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이 돼요. 기대보다. 지금 뭐 왜 들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다시 뽑을까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뭐 다 빚이에요. 뭐 제가 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다 빚이죠. 네? 다 빚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느라 늘 힘들고 바쁜 날을 보내지만 정근 씨는 오히려 그런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히 몰입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재배할 건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판매할 건지, 그거를 좀 판매 루트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뭐 음식점만 봐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음식 하나만 잘하면은 줄 서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뭐 다 해야 이제 찾아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 그 농산물도 디자인이나 뭐 판매 루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남들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신만의 판매 루트를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농사만 잘 짓는다고 능사가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작물을 생산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핵심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 정근 씨는 동영상 제작에도 도전 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직접 키운 유칼립투스라는 식물인데요. 요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요번에 새로운 막 무늬 하나 생겼거든요. 이거 막 되게 새롭더라고, 없더라고 인터넷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방송했어요. 이거 구경하는 분들이 더 버벅일 것 같은데.
맨날 혼자 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농부 미스터 허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칼립투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칼립투스는 기본적으로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햇볕 많이 보고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정근 씨는 동영상을 통해서 각종 화훼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일종의 고객 서비스이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5분 나와요. 홍보를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홍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홍보가 얼마나 크냐면요, 뭐 유튜브를 보고 막 진짜 지방에서 막 이거 견학한다고 뭐 배우고 싶다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요. 그래서 허브 또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 또 구매하실 분들 또 연락도 많이 오시고 스토어에 찾아와서 구매를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번에는 유튜브 보고 뭐 연락이 왔는데 뭐 나는 솔로에서 뭐 청년농부로 혹시 출연하시는 거 없냐고, 미혼이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조금 뭐 여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요거를 방송함으로써 또 다른 걸 또 방송할 수 있고 계속 또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온라인의 힘. 덕분에 난생 처음 동영상 편집 기술도 배우고, 틈만 나면 오랜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투자이니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을 또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메워야 되거든요, 이거. 아유. 야, 여기 길 있잖아. 길 어차피 이거 다시 메워야 돼. 여기 길 있잖아. 여기 자갈 깔아진데 이게 5m야. 여기까지 파도 된다고. 네, 정확히 문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저기 원래 지하수 뚫었던 그건데, 저기 모터가 있어서 저기만 못 메웠어요. 공사 외적인 일은 이렇게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몸을 쓰는 데서 느껴지는 쾌감도 있는데요. 어느새 구멍을 다 메우고 단단하게 땅을 다지면서 정근 씨는 꿈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단단히 다져봅니다. 옛날처럼 뭐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하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시설비나 이런 게 진짜 웬만한 가게 창업비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실습을 한 1년 동안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1년 동안 일을 배웠었는데, 그때 그 근처에 치유 농장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이제 치유 농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국가 복지 정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꾸 땅은 한정적인데 개발은 되고 농지는 줄어들고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서 이런 치유농업, 체험농업이 앞으로 좀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근 씨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먼저 변화했고, 덕분에 온라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젊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도 도전하는 용기와 끝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거겠죠. 도전하는 청년농부 박정근 씨에게 우리 농업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